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승회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구글 오피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가장 대표적인 문서 프로그램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누구나가 설치 가능한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또 배우셔서 앞으로 설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로 간단하게 문서를 또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에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본인의 구글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구글 계정에 나는 계정이 2개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다른 계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들의 구글 계정을 다시 하나 더 등록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로그인이 안 됐다 그러시면 어떤 상태로 됐냐면 여기가 이렇게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이라고 하는 화면을 눌러주시고, 로그인하는 화면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잠깐 요거 좀 보여드려 볼게요. 혹시라도 여기 보시면 다른 계정 사용이라는 버튼을 누르거나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시면 구글 이메일,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쓰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예, 로그인 되신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 여기 보시면 여기 썸네일 모양의 앱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앱스 아이콘 속에 오늘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터치하시고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드라이브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클릭해 주세요.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많이 좀 배우셨을 거예요. 드라이브는 인터넷상에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은 15GB를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이 구글 드라이브 공간에 앞으로 내가 만든 자료들을 보관할 것이에요. 근데 기존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내가 그동안 내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자료들이 보일 텐데 오늘 구글 문서로 만든 문서도 제가 컴퓨터로 저장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할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열리는지 보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처음 구글의 드라이브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글 드라이브 화면에 이렇게 기본 드라이브 화면이 나오시지 않으면 내가 그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허용을 준다던가 권한을 주셔서 이렇게 드라이브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드라이브에 왼쪽에 보시면 내 드라이브, 그 다음에 공유 문서함, 최근 문서함, 휴지통 이렇게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내가 지금 만들 문서를 저장할 폴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면 폴더라고 하는 명령이 위에 보이실 거예요. 폴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폴더는 내가 만든 문서를 저장한 폴더니까 여기다가 문서라고 폴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라고 폴더 이름을 주시고요. 만들기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만든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기 폴더를 통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15GB라는 저장 공간에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 또 문서만 따로 만들 수 있는 폴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제 구글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은 여러 자료들을 이제 정리해 놓을 건데, 저처럼 여기에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제가 예, 필요 없는 건 좀 지워야 되니까 그거는 좀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문서라는 폴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서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문서라는 폴더에는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문서를 여기다 끌어다가 갖다 놔도 됩니다. 또 구글 문서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가 기능으로 예쁜 문서를 만들었다면 이 구글 드라이브로도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잡으셨는지를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 왼쪽에 구글 드라이브 들어갔습니다. 예. 예, 구글 드라이브는 로그인 되어 있는 나의 계정에 썸네일 아이콘에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왔습니다. 구글 계정 있으시면 누구나 15GB의 저장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라는 곳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기에 폴더라고 하는 메뉴로 저희가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서 폴더를 만들어 놨다. 예,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더 만들어 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새로 만들기 눌러서 폴더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예, 사진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미지라고 해서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클라우드에 구글 드라이브에 동영상 폴더, 문서 폴더, 이미지 폴더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이미지 폴더는 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냐면 이 구글 드라이브에는 15GB라는 무료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어떤 걸 해놓으시냐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들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저장 공간을 어떻게라도 좀 활용해 보시겠다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하는 과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컴퓨터에 있는 것부터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이미지라는 폴더를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글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 이미지라는 폴더에 컴퓨터에 다운받은 사진을 인터넷 저장 공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파일 업로드. 예,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우리 선생님들 댁에 혹시 다운받은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운받은 이미지 아니면 문서 폴더 D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 이런 걸 좀 찾아서 선생님들 컴퓨터 속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 하나라도 있다. 그러시면 예,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진이 들어있는 경로를 찾으셔서 여기 사진 중에서 나는 요 사진과 요 사진을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놔야 되겠다. 그러신 게 있으시면 클릭을 하시고 예, 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비연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올려놓고 싶은 사진을 한 3장 정도를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에 있었던 파일이 복사가 돼서 구글 내 드라이브의 이미지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해 놓은 이유는 내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컴퓨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이미지는 스마트폰이라던가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장이 아닌 다른 곳의 컴퓨터에서도 언제든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으면 사용하는 그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요 왼쪽에 내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요 이미지라는 폴더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더 클라우드에 올려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일을 업로드해서 올려놓으면 저장 공간은 점점점 줄겠지만 구글 서비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구글 계정이 2개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계정마다 하나씩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글 계정이 2개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정에 15GB의 드라이브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계정에 로그인해 놓고 15GB의 구글 드라이브를 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이 2개 있는데 그 2개의 15기가, 15기가 각각 2개의 저장소에다가 이미지나 문서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에다 개인 자료를 따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건 별로 권장해 드리진 않고 하나의 계정을 좀 메인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거나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거나 또 유튜브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구글의 문서 기능을 만들어 저장할 요 기본적인 계정을 하나를 잘 기억하셔서 요 한 서비스를 좀 올인해서 쓰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계정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을 때 활용하면 되니까 요 계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2개 있는 분들은 계정을 2개를 쓰시는 분들은 계정을 좀 변경해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2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계정이 내가 메인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구글 문서를 만들어 저장할 계정인 건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개 쓰시는 분은 혼동이 됩니다. 이쪽 계정에다 올려놓고 또 다른 계정에서 왜 없지 찾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2개의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계정과 또 유튜브 채널 계정 그런 것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구글로 가볼게요. 구글 첫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구글 첫 화면에 가서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워낙 구글 계정을 찾는 방법, 구글 회원 가입을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안내를 해드려서 그런 건 좀 생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구글 계정 로그인이 안 돼요. 구글 계정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로그인 안 되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이 됐을 때 내가 내 구글 드라이브로 가야 되겠다. 그럼 먼저 여기 있는 계정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라이브 쓰는 내 계정이 맞는지, 내가 이미지를 넣어놓은 그 계정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썸네일 앱스 아이콘을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내가 업로드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앱스 아이콘을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내리면 지금 보이는 요 많은 아이콘들이 구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그 중에서 여기에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 구글 프레젠테이션 3가지 기능을 저희가 이번 달에 배울 건데 요 문서 기능은 한컴 오피스에서 한글 문서 그거와 비슷한 거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우리가 MS 오피스의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일종의 고유 명사죠. MS 오피스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이름인데 엑셀이라는 이름 대신에 구글에서는 스프레드시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 대신에 구글 오피스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세 개의 기능을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서 만들고 계산식이 있는 계산 문서 만들고 발표를 할 수 있는 발표 만들 수, 요 세 가지가 썸네일 아이콘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를 딱 클릭하고 들어오면은요. 예, 이게 바로 이쪽에 보세요.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로그인 되어 있는 구글에 들어온 구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 문서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기존에 무료 템플릿이 있어서 내가 이력서를 만들어 본다던가 제안서를 만들거나 브로셔를 만들 때 기본 템플릿을 불러와서 수정만 하는 기능이 좀 있지요. 예,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을 펼쳐보세요. 예, 요 부분을 이렇게 펼쳐보면 훨씬 많은 템플릿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운 종이, 하얀 종이에서 그림 쓰고 글자 쓰고 글상자 가져와서 문서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뭐 레시피를 만드실 분들 또 애완동물의 이력서를 만드실 분들은 이런 템플릿을 불러와서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면 글자 크기라던가 뭐 서식이라던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다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든 거라서 우리는 글자만 고쳐 써서 작업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좀 올려볼게요. 요렇게 올려볼게요. 예, 그래서 요런 템플릿을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템플릿 갤러리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구글 문서의 기본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내가 만든 문서 목록이 보이는 곳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만들질 않았잖아요. 그쵸? 여기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문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이력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레시피북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내 문서가 자동으로 내 계정의 구글 문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잠시 쉬고 이제는 이 구글 문서에 새로 문서를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글 문서 서비스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구글 계정과 내가 구글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구글 문서 화면으로 이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여기 새 문서 시작이라고 하는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것은 기존의 템플릿을 내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한글로 작업하는 한글 문서처럼 바로 편집하는 편집 프로그램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인터넷 창에서 구글에 문서가 작동된 건데 나는 그냥 어떤 단축키를 써볼 거냐면 우리 키보드에서 F11 키보드 눌러보세요. 예, 요거 제가 여기다 좀 보여드려 볼게요. F11이라는 단축키는 전체 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보기. 여기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F11 단축키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F11을 딱 눌러보면 화면이 전체 보기를 통해서 전체 보기 때문에 그냥 위에 우리가 문서 작업하는 문서처럼 여기 보시면 파일, 수정, 보기 하고 한글 문서 메뉴처럼 문서를 만드는 메뉴가 보이고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는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본 도구 상자들이 쭉 보입니다. 예. 기능은 당연히 편집 기능의 대표적인 한컴 프로그램하고 또 한컴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고급적인 편집은 아주 세세한 옵션은
지금 이 구글 문서보다는 전문적인 문서 프로그램에 훨씬 더 기능이 많겠지만 우리가 생활 문서를 만들거나 간단한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는 이 구글 문서만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F10이라는 단축키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F11 단축키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럼 전체 보기 화면이 나오죠. 그럼 요 위쪽에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는 F11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다시 눌러서 전체 보기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내가 지금 문서를 만드는 상황이다. 그런 걸 좀 확인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하얀 색깔 용지가 A4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A4 사이즈는 내가 화면의 비율을 조절하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컨트롤 누르시고 컨트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의 휠을 굴려주세요. 예, 마우스 휠을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은 이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요거는 우리 구글 오피스만의 기능이 아니라 아마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확대, 축소는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편한 방법으로 이 종이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작업을 하면 내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한번 크게 한번 써볼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든 거 저는 지금 글자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 A4 용지의 맨 위에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예, 그럼 이 눈금자는 가로가 21cm예요, 문서가. 가로가 21cm 문서인데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작업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여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집 용지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요 파일 메뉴가 구글 문서의 편집 메뉴입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를 눌러주시고 거기에 맨 아래쪽으로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페이지 설정 클릭해 주세요. 예, 페이지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세로 방향으로 작업하겠느냐, 가로 방향으로 조절하겠느냐 이런 게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세로로 작업하면 용지가 밑으로 길기 때문에 밑으로 글을 써야 되는 경우, 근데 가로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제목을 크게 해서 글자의 줄수가 별로 없는 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작업을 하는데 바로 여기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세로 방향이냐 가로 방향이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페이지 색상을 흰색으로 할까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페이지 색상을 우리가 문서 작업할 때 하얀 바탕이 아니라 나는 노란 바탕이 좋아요. 그럼 노란 바탕 종이에다 작업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기본적인 색상은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을 일단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이라고 그래서 이 종이에 상하, 좌우 여백을 설정하는데 기본 2.54cm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글씨를 좀 많이 쓰는 거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여백을 좁혀주시면 되는 거고요. 글자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왼쪽 여백을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내가 페이지 설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바꿔볼게요. 2cm라고 그랬어요. 밀리미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를 2cm, 하단도 2cm, 왼쪽을 3cm. 3cm 너무 많은가요? 그냥 해보죠. 오른쪽을 3cm. 글자를 많이 쓸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상, 하, 자, 우 이 3cm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이는 이 눈금자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 작업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이 좀 좁아졌죠. 그래서 글씨가 너무 커서 이게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블럭을 잡고
글자 크기를 조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글자 크기를 바꾸려고 블럭을 잡았다 그러시면 이 메뉴라는 거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기본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그 기본 도구 상자 중에서 여기 에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글자 서체 바꾸는 곳이에요.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글꼴을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구글 오피스에서는 제공되는 텍스트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을 지정하는 서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굴림, 궁서, 도둠, 맑은 고딕, 바탕서체 이렇게 기본 글꼴이에요. 여기에 HY 엽서체라던가 편지체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금 이 구글 오피스 문서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문서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굴림, 궁서, 도둠, 맑은 고딕 요 정도 있으면 웬만한 문서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굴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굴림. 그럼 서체가 좀 동글동글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곳이 있는데 글자 크기를 조금 작게 14포인트로 가볼게요. 작아졌죠? 예, 그러면 지금 저처럼 여기에 전체 보기 이렇게 해서 글자 하나 써주시고요. 화면 확대, 축소,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는 거는 그냥 클릭해가지고 글씨 쓰는 거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커서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제목을 좀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구글 문서 요약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굴림 서체를 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 앞쪽에 보시면 일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삼각형 드롭 버튼을 누르면 내가 요거를 제목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제목이라는 글자 스타일로 바로 변합니다. 어떤 서체, 어떤 크기 이런 거 주지 않아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서체 지정한 기본 스타일에서 등록을 해 놓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걸 제목 3로 하면 얘가 이렇게 작아지고요. 다시 제목으로 하면 글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리 요약되어 있는 글자 세트를 이용해서 지정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이라는 글자를 눌러서 글자 색깔을 바꿔볼 건데요. 요 블럭 잡은 글자의 글자 색깔을 바꾸는 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요 도구 상자에서. 직감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글자에 서식을 주는 기능이다라고 많이 눈에 익숙하실 거예요. 요거는 볼드, 두껍게. 요거는 기울림. 요거는 밑줄. 블럭 잡은 것만 바뀝니다. 그리고 요 A라고 하는 게 바로 글자색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글자만 내가 원하는 글자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부분적인 글자 색깔만 바꿀 수도 있고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글자 서식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도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도구는 어디 보일까요? 여기 점점점 누르시면 더 많은 도구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요. 컨트롤 눌러서 다시 마우스 휠을 눌러 화면을 축소하시면은요. 당연히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본 도구 상자들이 다 보이겠죠.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다시 화면을 확대하시면 기본적으로 보이는 도구가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점점을 눌렀을 때 도구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글자의 모양을 주는 도구.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건 글자, 단락, 행간격. 요거는 단락에 대한 기능입니다. 요거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작업한 거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요. 예를 들어 가운데 정렬을 줘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가운데 들어가지요. 또 하나. 지금 요 밑에 쓴 글자를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제가 요 앞에다가 여기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매기 기능을 이렇게 클릭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1점, A점, B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또 여기 보시면 A, 대문자 A, 소문자 BC로 나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어떤 스타일로 줄 거냐 그거를 일단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1순위 기호기 때문에 이렇게 1, 2 번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또 어떤 분들은 블럭을 잡고 번호를 매기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글머리 기호라고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복잡하게 글머리 기호를 요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서 제공하는 6가지의 글머리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것에 6개의 세트, 글머리표라고 하는 6개의 세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세트를 이용해서 주시면 여기 있는 번호가 1번, 2번이 아니라 글머리 기호로 바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1순위 기호만 썼기 때문에 1순위 기호만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서를 만드는 기능이 크게 별반 문서 편집 프로그램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주로 다음에는 뭐냐면 저장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장한다. 근데 이 구글 문서는요,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라는 요 목록 보이세요? 예, 요 목록을 이렇게 누르면 예, 4시 11분쯤에 또 4시 24분쯤에 내가 작업한 문서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저장한 요 최종적인 상태 말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 내가 작업한 작업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기록.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전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글자 쓰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당연히 여기 밑에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글머리 기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것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특수 문자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해놓고 특수 문자 불러오는 방법 정리할게요. 같이 쓰세요. 특수 문자. 예,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예, 특수 문자는 삽입 메뉴에, 특수 문자는 삽입 메뉴에 기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호. 삽입 메뉴에 특수 문자라는 곳에 있습니다. 특수 문자.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요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쓰고 같이 요약하고 같이 본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글씨를 키워볼까요? 좀 작을 것 같아서. 요 정도 크게 할게요. 여기 하나 띄었을까요? 요 정도 하나 띄었을게요. 그럼 특수 문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특수 문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구글 문서라고 하는 곳에다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기본 도구 상자에서는 기호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기호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자주 사용하는 명령 외에는 위쪽에 있는 메뉴를 쓰셔야 돼요. 메뉴를. 그럼 그 메뉴 중에서 화면에 보이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삽입 클릭하겠습니다. 예, 삽입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
내가 지금 클릭한 그 커서가 있는 부분에 이미지를 넣을 거냐, 표, 그림을 그릴 거냐, 차트를 만들 거냐, 각주를 집어넣을 거냐, 이런 메뉴 보이시죠? 근데 저는 여기 특수 문자를 집어넣겠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수 문자. 예, 특수 문자를 집어넣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문서 편집 프로그램은 좀 다를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운영체제가 다르기도 하고 만든 제작사가 달라서 조금 그 들어가는 로직은 좀 다르겠지만 너무 많은 고급 편집 기능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웬만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본 기능의 편집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생활 문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급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 서비스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특수 문자 삽입하는 곳에서 앞에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먼저 눌러주시면 1순위 카테고리인데 여기가 기호를 넣을 거냐, 이모티콘이냐, 구두점을 집어넣을 거냐, 수식어, 라틴어, 또 밑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자, 부수, 한자.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가 특수 문자라고 하는 것 중에 기호를 의미하죠. 기호를 카테고리 첫 번째 1순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을 눌러볼게요. 예, 그 삼각형에서 저는 기호를 넣고 싶은데 이 기호라고 하는 1순위 카테고리에서 그러면 화살표 기호냐, 점자 기호냐, 컨트롤 사진, 이모티콘이냐, 게임 조작이냐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눌러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1순위에 화살표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화살표 모양의 기호들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저런 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기호의 화살표에는 화살표 모양만 존재하니까 예, 화살표 모양의 기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살표 카테고리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살표를 눌러서 이번에는 이모티콘 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모티콘. 예, 이모티콘에 오시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 사용할 때 메시지 대신에 이모티콘 보내듯이 여기 보시면 이런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주시는데 저는 어떤 걸 누를 거냐면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호들 여기 기타가 뭐가 있나 가볼게요. 기타. 그럼 여기 보세요. 1순위 특수 기호의 범주는 기호이며 기호라고 하는 범주에 기타라는 두 번째 범주를 눌렀더니 요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엑셀에서 사용하는 그 이상의 기호들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특수문자판이 내가 보던 특수문자판하고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우 이거 찾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겠지만 찬찬히 그 기호를 검색해서 찾으시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전화번호 기호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면 네, 요런 기호도 자주 쓰잖아요 저희가 그쵸? 예, 그래서 요런 기호 훨씬 더 한 컴에서 제공되는 기호보단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컬러풀한 이런 기호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아주 자주 썼던 기호니까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요걸 한번 집어넣을게요. 확대된 거 보이시죠? 클릭. 예. 클릭하셨나요? 예,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보면 X 버튼이 있을 거예요. 닫기 버튼 네, 여기 X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 이렇게 삽입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요 앞쪽에다 클릭하고 삽입의 특수문자 그리고 기호의 기타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눌러져 있고 거기다가는 요 연필 그림 하나 또 집어넣어보죠. 클릭하고 닫고 이렇게 기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는 게 있다 그러면 뭐 다시 이탈릭을 눌러놓고 밑줄을 없애고 글자 색깔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블럭 잡아서 딜리트는 똑같습니다. 블럭 잡고 딜리트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딜리트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 문자다 얘기를 하고 그럼 눈여겨볼 것은 여기 보시면
파일, 정보, 보기, 삽입, 도구, 서식 도구 부가 기능에는 무슨 기능이 있나 사실은 이 메뉴를 한 번쯤 훑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이라서 아무래도 메뉴가 조금은 이런 식으로 뭐 드라이브에 추가한다라던가 뭐 이걸 이메일로 바로 보내는 메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남다르죠.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문서를 만들고 저장을 해서 이메일로 가서 파일 첨부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든 이 문서를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바로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빠른 서비스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좀 비교한다면 장점과 단점이라고 이제 서로 비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홈 버튼을 누르면 혹시 구글로 이동이 되시나요? 예, 이렇게 구글로 갔을 때 내가 작업해 놓은 거 어디 있지? 그거를 컴퓨터에서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계정 썸네일 아이콘을 눌렀을 때 내가 만들어서 별도로 드라이브에 저장한 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내가 작업한 문서를 보려면 문서 쪽으로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게 제대로 갔나 보고 끝낼게요. 드라이브 갔어요. 그리고 여기 문서라고 하는 폴더를 따닥 열면 예, 구글 문서에서 작업한 제목 없는 파일 이름을 안 줬나 봐요. 제목 없는 문서 하나를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예요. 별도로 옮겨놨다는 소리예요. 근데 앞으로는 저장할 때마다 그걸 드라이브에다 옮길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는 요 썸네일 아이콘에 여기 문서라는 곳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된 나의 최근 문서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별도로 하나 따로 보관을 해놓고 자동으로 저장된 문서는 구글 문서에 요게 최근 문서로 이렇게 따로 보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나 저장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지만 일단 이렇게도 해도 되고 여기서 확인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구글 오피스 배우셨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처럼 문서를 만들고 또 간단한 기능을 이용해서 좀 뭐 서식이라던가 모양을 줬는데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자료는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내려봐서 그거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 공유 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완성된 문서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그 문서를 이제는 뭐 공유도 해보고 또 메일로 보내보는 서비스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